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면적 기준이 완화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가 보다 수월해지는 건데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주택 사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면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6월 10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소관부서인 도시재생실을 시작으로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례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광화문 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 등 모두 15개 안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6월 25일에는 강동구와 영등포구를 현장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SH공사에 대해 기강 해이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민간공사장 안전 점검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100년다리 조성 사업이 시민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도시재생실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명소 조성 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접근성 보장 없이 추진된 100년다리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그런 보행교 사업들이 다 접근성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명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좀 부족하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광화문 광장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심의 요청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비입니다. 맞죠, 실장님? 네, 새로운 설계고 새로운 내용인데 왜 도로 정비 안에 넣어서 끼워 팔기를 하냐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도로 정비 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하 공간 설계가 빠져 있었으나 추경안 심사에서 지하 공간 조성 사업이 추가되면서 예산은 광화문 광장도로 정비가 아닌 도로 정비안으로 포함시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정례회 기간 중에 강동구 천호대로 및 양재대로 일대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등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먼저 강동구 천호대로와 관내 역세권 주변 및 동남로 일대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골목길 도시 재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층주거리의 골목길 재생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있으니까 그걸 좀 고민 좀 해주면 좋겠다. 이어서 영등포구에서는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를 비롯해 재건축, 재정비 사업 지역을 돌아보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공장 아파트가 약 한 48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아주 좀 시급한 걸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현장 방문한 지역이 특히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민원 사항이 많은 지역들이라고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식물원이 개장하면서 유동인구가 늘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유입되는 만큼 앞으로 마곡산업단지 내 광장에서는 다양한 행사, 문화공연이 열릴 전망입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랫동안 중심 업무지구 명성을 이어온 도심, 여의도, 강남이 명성을 잃고 마곡이 신흥 업무지구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에서 업무지구로 급부상한 마곡입니다. 서울식물원이 개장하고 많은 입주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마곡에도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사이, 지난해 10월 마곡산업단지가 개장했습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마곡광장은 지하 진입부가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선큰형 광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철과 지하 보도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상가,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선큰형 광장이라 문화활동을 즐기기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마곡광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면 하시나요? 이 마곡광장에서 또 행사나 무엇이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많은 광장들은 다양한 문화공연과 축제의 장으로 활용되며 서울 시민들의 행복한 여가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드나들고 입주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마곡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고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28일 제287회 정례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 마곡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사용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요.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 문화예술 행사,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노인 관련 행사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곡광장의 주인은 바로 시민입니다. 마곡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에 관심 가져주시고 입주기업이나 단체라면 이곳에서 행사를 주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논의하는 지역발전 포럼이 발족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도시계획, 산업, 부동산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요. 지역발전 포럼에서 논의되는 전문가의 제언과 아이디어는 사업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 사업을 찾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할 기대하면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